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HLB의 시세가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도 사실 지 갈 길 그냥 혼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하루하루 거래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딱 일정에만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영상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다시 스물스물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한민국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HLB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의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매수로 포지션을 취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그렇죠? 자,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원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HLB까지도 긍정적인 수급, 액티브적인 수급이라든지 패시브적인 수급까지도 함께 유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 누구 뽑지 누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나 이겨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이 경제라는 거는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움직이느냐? 정책입니다. 정책. 이 정책은 또 뭐가 있죠?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이고요. 금리죠. 금리. 돈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돈을 좀 쪼이는 거죠.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걸 조금 쪼여가지고 사람들이 돈 쓰는 걸 부담스럽게 느끼게 해버리는 거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돈을 오히려 좀 많이 쓰세요 하고서 금리를 낮추거나 시장에 돈을 풀어주거나 이걸 모두 다 통화정책을 통해서 펼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경제가 안 좋대. 어디가 집중적으로 안 좋은지 그 안 좋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지 그걸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함께 계산을 해서 손실이나 손해가 크지 않은 선에서 또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정책은 통화정책과 정부정책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경제라는 게 컨트롤되는 거고 그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이라는 거, 주가라는 게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일단 큰 틀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부 정책 중에 미국은 최근에 뭐예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있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까지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크게 빠졌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부 정책과 통화 정책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잘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본 상식으로 일단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HLB를 투자하고 있죠. HLB도 하나의 주식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주식이자 종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LB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일단 개별 이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FDA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 이제 보완해야 될 거 다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재심사 넣으면 됩니까? 이제 그 의견을 기다리고 있고 오케이 넣어라. 그러면은 재심사를 다시 넣을 것인데 요거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자, 근데 이거는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HLB 주봉 차트를 잠깐 놓고서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주가가 심플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단 박스권 2023년 말까지 움직였던 이 박스권과 24년부터 상단 박스권 그렇죠? 이렇게 박스권을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 여기가 1번 구간 여기가 이제 2번 구간이 될 텐데 1번 구간은요 그냥 임상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4년부터 요때서부터 올라온 이제 최소 못해도 45,000원 이상의 가격부터 지금 현재 2번 박스의 구간은 뭐냐면 임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요 기점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과 이제 여기는 심사를 대기하는 과정 그쵸? 시험 공부를 하는 구간과 시험을 이미 보고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이라는 게 요 가격을 중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임상의 데이터가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심사 대기를 넘어서 뭔가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임상을 다시 진행한다거나 뭐 중대한 사항을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이래버리면
되면은 주가는 4만원 밑으로 부러집니다. 근데 간단한 거고 뭐 경미한 수준에서의 지적사항들로부터 뭐 금방 보완해가지고 또다시 결과를 보면 돼 하는 정도의 수준은 그래도 못해도 5만원대에는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임상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되지 않으면 그러면 4만원대 진입은 거의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요 기준을 갖고 매매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번 박스권만 놓고서 한번 볼까요? 이 구간만 놓고 봤을 때 6만원을 넘어서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진도를 좀 빼줘야 되겠죠. CRL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두드러 맞았고 또 CRL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두드러 맞았어요. 그죠? 그리고서 요때가 비모 통과했을 때고요. 1차 CRL을 받고 재심사 요청 넣었을 때 여기 상한가 나왔고요. 그 이상으로도 시세가 뿜어졌었고, 그리고 C2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고, 비모 실사 통과, 재심사 요청, 2차 CRL 이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둘 다 CRL을 받았던 거. 여기가 1차 CRL, 여기가 이제 2차 CRL을 받은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단순 그림 맞추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심사 요청을 넣었다. 이때 당시에는 FDA하고 항소제약이 미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NDA 미팅을 진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재심사를 넣어라 라는 정도의 의견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이 나오면 7만원 중후반, 8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8만원까지 자리를 좀 잡아준 상태에서 주가가 8만원대에서 여기처럼 이 구간처럼 잘 유지를 해주면 괜찮은데 이제 슬금슬금 밀려서 내려오거나 혹은 C1이냐 C2냐를 발표하기 임박해서 뭔가 시세가 질질질 끌려 내려온다 싶을 때는 명확한 기준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매도하고 더 빠졌을 때 다시 사면 되거든요. 이 구간처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거든요. 여기가 클래스 2로 분류받았을 때예요. 클래스 2로 분류가 되고 나서 주가가 무너졌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딱 잡아두시는 거야.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고 여기서 매도를 해. 일단 매도해. C2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매도를 한 뒤에 다시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쭉쭉쭉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재심사는 늘 거 아니야. 재심사 넣었다라는 이유만으로 8만원까지 간다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8만원 정도에서 일단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데 시세가 유지되면 땡큐인데 뭔가 모르게 슬금슬금 끄집어 내려와. 그러면은 7만 5천원을 이탈한다. 그럼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7만원까지 깨버린다. 일단 다 팔아버려. 그리고 나서 C2로 분류가 돼서 만약에 확정이 됐다. C2로 확정이 됐다. 그럼 더 많이 빠질 거란 말이야. 6만원 정도까지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럼 그때 6만원 밑에서 슬금슬금 물량을 다시 확보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단가는 6만원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 추후에 더 큰 복리 효과로서 FDA 승인이 났을 때는 꽤 큰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 중간중간 발표돼야 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이건 진짜 뭐 아니면 도다 등등 어느 정도의 플랜과 계획과 틀은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방 제가 오픈을 했고 HLB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분 한 분 구독자 인증하면서 입장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타사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제 지식과 정보를 빼가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 분 한 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에다 넣어드리고 있고 HLB 관련된 코멘트도 이렇게 또 내용을 공유를 다 해드리고 있고요.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내용들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기다려주시고요.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HLB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점이니까 반드시 신청해서 꼭 입장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 증시 상승 시작을 했다. 대선 계기로 해서 밸류업 집중해라. 우리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밸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물론 얘네들 많이 틀리긴 하는데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공석이라는 거, 그리고 이 대선이라는 이슈는 굉장히 중대한 이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정말 중대한 이슈고요.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한국 시장에도 정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고 이미 그런 것들이 지금 환율에서부터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까지 빠졌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환율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원화가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만에 최고 물가,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러가 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은 더 빠진다. 그러면 그만큼 원화가 좀 더 강세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회가 좀 많이 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또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140
46조의 현금을 본격적으로 푼다라고 합니다. 8년 만에 조 단위의 M&A 행보를 시동을 걸었고 R&D도 대폭 강화할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몇 배가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상위에 지금 벌써 자리를 잡고 있고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1446%가 올랐고요. 최저점 대비해서 최고점까지 2200%가 올랐습니다. 지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 높은 위치에 있죠.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쪽에다가 돈을 풀 거냐면은 기술 개발하는 데다가 돈을 풀잖아요. 기사를 보여드린 것처럼 M&A 쪽에다가 시동을 걸고 R&D도 대폭 강화를 하겠다. 삼성이 그동안 요게 안 돼가지고 거의 폭망이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자, 필옵틱스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얘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얘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살펴보셔도 좋은데 얘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 다음으로 YC캠이라는 종목도 있고 뭐 캠트로닉스, PIE 이런 종목들이 있죠. 얘네들이 다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반도체 기판은 뭐 16단, 8단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 개를 쌓는 거예요. 아파트처럼 여러 개를 쌓는데 이 여러 개를 쌓아놓고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류나 데이터가 흐르게 하려면은 중간에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근데 기존의 기판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면은 말 그대로 유리기판은 유리가 소재인 건데 그 유리기판을 여기다가 구멍을 정말 많이 뚫어가지고 서로 전류나 데이터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 기술이 있어요. 아마 검색해보시면 다 아실 텐데 결국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유리기판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인 건데 유리기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유리기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를 뚫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종목이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 돼요. 상장사로 따지면은 핵심 종목은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시총이 지금 1000억 원짜리밖에 안 되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진짜 대박입니다. 이런 놈들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진짜 10배, 20배 가는 거거든요. 20배는 솔직히 조금 이제 소금 친 건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여섯 배에서 10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보유를 잘 못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종목이 A라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A라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50%, 막 70% 실어. 야, 이거 10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을 실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조금만 변동성 나와도 팔아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분들이 1억의 자산을 운용을 하시면은 그냥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 진짜 많아요. 500에서 1000. 이 정도만 배팅을 해두시면 얘가 예를 들어서 정말 실제로 보수적으로 5배가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이 5배니까 5000이 되잖아요. 1억을 운영하는데 이 A라는 종목 소액으로 비중 10% 1000만 원 들어갔는데 5000이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올라가는 시간 동안에도 잘 보유를 하실 수가 있고 가만히 편안하게 홀딩도 가능하고 실제 5배 갔을 때는 계좌 수익률이 50%가 되기 때문에 이거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몇 배 가니까는 다 때려박아가지고 뭔가 크게 한탕에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소액만 접근을 해도 충분히 5배, 8배 갈 수 있게 그냥 눈 감고 묻어두는 거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묻어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제가 요거 A 종목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왜 저도 이렇게 밑밥을 까냐면 비중을 다 때려버리니까 좀만 시세 밀리면은 너 임마 이거 어쨌네 저쨌네 또 저한테 막 그래요. 아니 막말로 제가 뭐 돈을 받고 합니까? 뭘 합니까? 돈이라도 줘놓고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아니 무료로 드리고서 장기적으로 보면 다 갈 건데 그 중간에 흔들린 거 가지고 제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으로 하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고 LIG 넥스원도 보세요. 이거 저희 정규반은 7만원대부터 접근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44만원 와있죠. 아직도 300% 이상 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 시세 있죠. 이거 여러분들 못 버팁니다. 30%씩 빠지니까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이런 수익을 다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요 삼성도 돈을 많이 풀기 시작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 다 펼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본격적으로 탄력 있는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종목들 좀 여러분들 잘 보유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언지를 드립니다. 자, A 종목 편입 한번 해보실 분들 제가 금전 요구라는 거는 일체 없이 금전 요구 없이 한번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비중 10% 이내로만 한번 나는 매수 한번 해놓고 묻어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5배에서 8배 정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분들만 화면에 보이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반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실제 편입을 다 할 거니까 따로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너무 매사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소하게 한 번씩 해보실 분들만 참고해서 신청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